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부산경찰청에서 2022년부터 1년간 중학생이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참 얘기를 듣고도 이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도 여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출될 것 같은데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경찰청에서 나온 내용들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학생이 도박장을 개설했다. 참 걱정이 될 일이죠. 근데 거기다가 총책부터 그게서 이제 그 해운 관리죠. 네. 배팅까지 모두 학생이었다. 근데 이 규모가 성인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1,500명의 고객 중에 2명을 빼고는 모두 다 학생이었다. 회원 관리에서 환전까지 또 중고등학생에게 돈을 주고 모집죄까지 모집하는 범죄가 조직화되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런 시스템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위에 있는 선배들한테 배우게 됐겠지만, 그렇죠. 그 애들보다 이 사이버 도박장은 성인들이 만든 것보다 네. 아이들이 컴퓨터를 더 잘 만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죠. 접근하기가. 네. 학부모님들 눈치 이런 거 잘 못 채시잖아요. 저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 부모 입장이 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럼요.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온라인 상태에서 은밀히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무래도 온라인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눈치를 챌 경우는 이미 중독이 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가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면 하고 땅을 치는 그 장면을 봤는데요. 네. 일단 그 아이들의 그 징후를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만약에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 해서 진짜로 도박에다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도박에 빠진 아이들의 대부분의 징후가 이런 거다.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후반부에서도 좀 더 이야기를 네.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흔한 징후는 돈 씀씀이가 커집니다. 네. 그리고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하고요. 돈을 또 빌리고 집에 있는 물건을 중고시장에다가 팔고 부모의 지갑을 이렇게 열고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죠. 네. 학교에서는 이런 거 관리가 됩니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 당국도 잘 아셔야 되고 네. 학부모도 잘 아셔야 되고 학교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학생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되어가 있냐라는 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얼마나 되고 파악이 되어 있냐.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를 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표집입니다. 표집한 결과 도박 중독자가 약 4.7%로 조사되었습니다. 4.7%라고 하면 100명 중에 4명이 5명이라는 거죠. 네. 적지 않다는 네네. 거죠. 네. 2023년 여가부와 교육부에서 집산 결과는 100명 중 약 3명 정도가 이렇게 도박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이것은 표본조사입니다. 2년 간격으로 이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문제는 이 교육청과 이러한 도박 문제 치유 원가의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치유원에서 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낙인 효과 때문에 네. 그 정보를 잘 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익명성이라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정도가 밝혀졌다라는 것을 교육청도 인식해야 되고 국민도 나라도 이게 지금 일탈 정도가 아니구나. 큰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도박 중독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도박은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건 청소년 사이버 도박입니다. 청소년이
사이버상에서라는 도박을 이야기지 도박은 예전부터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 있었지만 네. 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코로나인데 이 사이버 중독이 왜 늘어났을까? 자, 사이버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보이지 않는 장소. 즉 말하자면 코로나 시대 때는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제일 많이 증가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예, 인터넷의 발달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어른들의 그 합법적 도박장도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성인들보다 사이버상에 접근하는 기술과 재능이 더 용이하다. 이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영화라든가 또 1,000만 관객 동원한 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거기에서도 사이버 도박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만약에 오프라인이라면 학생이 도박장을 열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사이버상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 도박에 빠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학생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뭔가 열심히 한 애들은 거기에 장신 팔려 있는데 뭔가 소외되어 있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랬을 때 이 도박에 빠진다. 즉 기숙사 생활 한 아이들 또 운동부 아이들 합숙 또 군인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되게 이 사이버 도박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사행성 도박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도박을 애들은 게임이다라고 가볍게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박에 빠지는 경로, 이 사이버 도박입니다.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또래 집단에서 아이들은 무리 집단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소속감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이걸 양떼 문화라 그러는데요. 무리지어 PC방을 다니면서 한 아이가 내가 어디 도박에 가서 돈을 땄다라는 말을 들으면 전부 다 호기심을 가지고요. 예전에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애들이 인기였다면 요즘은 이러한 분야에서 이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버는 아이가 영웅시되고 킹이 되는 그런 아이들의 영웅화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돈의 문화가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씁쓸합니다. 예. 예.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서 2차 범죄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당연시 이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사이버 도박장에 가서 사이버상에 돈을 잃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 학생들이 어디서 빚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하겠죠. 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어디를 절도를 하거나 또 오토바이를 중고상에서 사가지고 뭐랄까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팔거나 성인의 경우에는 자산이 있잖아요. 성인의 경우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고 뭐 잘한 짓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대책이 있겠지만 청소년은 자산이 없으니 초기부터 빚을 집니다. 초기부터 빚을 지고 또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뭐를 쓰겠어요? 불법 사채를 씁니다. 불법 사채. 근데 이 불법 사채를 쓰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 만연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급하다. 10만 원 빌려주라. 그 대신에 빌려줄게. 그 대신에 너 이달 말에 20만 원 줘야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리로 그 돈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 그리고 이제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보니까 애들이 중고 사기, 절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돈을 못 갚으면 애들이 그 못된 생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위험성이 큰 문제인데 문제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게임의 일탈이다 정도로 생각한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특강 이런 걸로 예방이 좀 가능할까요? 뭐 특강이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일들을 교육 당국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외부 교육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특강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 특강이라는 게 도박의 실태, 도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하면 안 되겠네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특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요. 도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학교에서는 옛날에 정학 퇴학인 것처럼 학교를 나오지 마라. 정심하면은 그냥 퇴학.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얘들이 그래도 학교에 있어야만이 보호받고 관찰을 받을 텐데 퇴학을 시켜버리고 고립을 시켜버리면 얘들은 오히려 그 도박에 더 중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조치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분리조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아이들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거지만 우리가 그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그 법안 중에 학교의 그 200m 내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도박 중독에 대한 시설, 중독을 케어하는 시설이 못 들어오게 법령이가 돼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학교에서 가까워야만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것들을 치료를 받을 건데 학교 그 구역 200m 내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독 예방센터 같은 것이. 그렇죠. 하지 말라 말하는 예방 교육은 한계가 있다.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여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아이들의 돈에 대한 버는 그 과정의 정당성 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지금 과정은 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렇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방 교육은 그 어떤 그 강의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많은 수업 시간에서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결과 위주로 저희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과정과 또 인생의 목표라든가 돈이 전부가 아닌 어떤 인생의 목표가 더 중요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도박을 한 아이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네. 외로움, 집안에서의 그 존재감이 없는 아이,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그 친구들하고 관계 이랬을 때 원활하지 않는. 그래서 어디선가 다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도박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선천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가족 관계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꼭 해야 되고 싶은 말이죠. 그럼 대책이 무엇일까? 중독에 대한 대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알코올 중독은 보건복지부, 마약은 식약처 이렇게 모든 이 중독에 대한 체계가 관할청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애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다 종합적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통제센터가 있어야 되는지 마약은 식약처, 알코올은 보건, 도박은 어디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대부분 중독 문제를 보면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가. 지금 여성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중독 문제도 어른들 치유센터와 아이들 치유센터가 분리돼야 돼요. 그것은 가봤더니 어른들이 그 도박에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중학생이 가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분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을 위한 드림 마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여기 학교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네네. 물론 모든 학교 수업이 인정이 됩니다. 굉장히 반드시 이런 학교가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네. 이 학교는 기숙형으로 스마트폰을 완전 차단시킨 상태에서 수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심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심리 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행위 중독을 위해서 왜곡된 인지를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인지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이 도박 재발 케어를 위한 단기 수료 후에
거기서만 아무리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제 다시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지역에 있는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들은 아이 때문에 도박에 대해 힘들었을 때 빨리 이런 학교를 빨리 찾아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거 수업 인정된다고요? 그렇죠. 네네. 이게 좀 수도권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주축적으로 그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좀 많아져야 된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급속하게 일어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예. 도박 중독 치료의 보완점이라는 거 지금 현재보다는 이건 더 보완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제는요. 중독에 빠진 그 행위는 멈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이버 도박을 했다. 그러나 여기서 이건 멈출 수 있는데 또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도박이 아닌 다른 중독으로. 아. 그게 전이라고 하죠. 그렇지. 여기는 멈추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다라는데 잘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강의보다는 캠프라든가 모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우리 광주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늘려서 수많은 학생들을 그때그때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들의 특징은 이런 중독에 빨리 나빠지기도 하고요. 네. 빨리 좋아지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빨리 잡으면 아이들은 빨리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이들이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을 때 혼자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른들도 자조 모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성인들끼리 더 성공한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력을 받는 나아가서는 아이들도 성공한 아이들이 얘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조 모임도 잘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중독하고 도박 중독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도박은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돈을 빌려야 되니까 네. 뭐 엄마가 돌아가셨다, 뭐 누가 아프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 간에 신뢰 관계가 깨져가지고 다시 아이가 학교로 복귀하려고 해도 힘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 아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에 대한 회복이 중요합니다. 즉 말하자면 도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그리고 그 애가 돈을 못 갚으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런 애들과의 관계 개선을 빨리 해줘야 되고요. 어찌됐든 이 도박 그래서 이거 하나만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인적 관점에서 교육 과정 전체 속에서 이 도박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져야 된다. 즉 말하면 도박에 대한 강의 1차 시각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뭐 대책이라든가 뭐 체계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박에 중독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네. 치료를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것은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과 이 치료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 목적은 이 아이가 치료를 받아서 정상적인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처벌과 치료가 함께 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너가 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거에 대한 뭐랄까 처벌은 면제해 준다. 라는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될 거라고 됩니다. 그다음에 징후와 실태 파악에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고요. 네. 예방 교육이 단발성이 아니야만 되고요. 어른들의 그 많은 아이들에 대한 그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도박에 빠진 아이들의 징후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소위 말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네.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간단하게 말하면 하여튼 돈을 빨리 자주 주라고 한다. 돈을 안 주면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낸다. 물건을 깨뜨린다. 그리고 죽는다고 나간다. 이것은 지금 돈에 대한 절박감 때문에 돈을 이런 것에 대한 따보고 싶어서 이성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나 이거 갖고는 부족한데 나 뭐를 할 테니까 돈을 500만 원 주라, 1000만 원 주라. 이런 정도면 지금 이 아이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도박에 대한. 왜냐하면 도박을 했고 빚을 졌고 그걸 갚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엄마 물건을 중고시장에 판다. 그다음에 뭡니까? 돈을 안 주면 절도를 한다.
계좌에 돈이 나가는 현황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래서 그 현황을 어떻게 애가 돈을 쓰고 있는가를 유심히 부모는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도박이 밝혀지면 부모님의 잔소리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실효지. 맞아. 너가 말이야 그랬으면 되겠어. 이것은 안 통한다. 맞아. 이 아이는 이미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훈계하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어째라 상담가와 전문가에게 바로 레퍼해라.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이 아이들 세계에서 도박이 어느 정도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리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잘 잡았죠. 예. 이게 제가 생각하면 한 6, 7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그냥 뭐 애들 몇 명 중에 못 되는 아이들이 그러나 보다 했는데 네.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아니야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런 쪽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네. 이 도박은 손안의 카지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 그리고 전체를 학생으로 대상하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여주의 학생들은 빨리 선별해서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만약에 그런 걸 발견했을 때는 상담가에게라든가 치료센터에 강제적으로라도 보내야 됩니까? 아이는 안 가려고 하죠. 네.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설득하는 과정을 부모는 못 해요. 네. 왜 못 하냐면 부모가 말하는 건 잔소리라고 듣고 그렇지, 맞아. 나 다음부터 안 할 수 있어. 걱정 마. 이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아이가 안 가면 부모가 먼저 가서 상담을 받아야죠. 중독센터에 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면 중독센터에서 나오시든지 방법을 찾아준다는 거죠.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끙끙 앓고 계시지 말라는 저희의 조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조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